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코로나하고 장마 때문에 외부 활동 힘드시죠? 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나마 수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에 우리 심신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서로 배려할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 이른 시간과 너무 늦은 시간에는 카톡을 서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8시서부터 밤 10시 정도로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면 어떨까요? 아울러 보내드린 수업 재료는 수업 내용을 듣고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육식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다육이라는 말은 귀엽게 부르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정식 명칭이 다육식물입니다. 이러한 다육식물은 건조한 환경이나 모래 등 척박한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잎이나 줄기 혹은 뿌리 등에 본인의 생장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저장하여 통통하게 자라는 식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다육식물의 종류에는 가시가 있는 선인장, 그리고 피부나 위 건강에 좋은 알로에, 음식으로 먹는 돌나물, 산세베리아, 또 돈이 들어온다는 금전수, 꽃을 보는 카랑코의 바이올렛, 그리고 장미 허브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렛과 장미 허브에는 잔잔한 솜털이 나와 있죠. 이런 다육식물을 캠식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캠식물은 산소 동화작용을 밤에 해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는 활동을 산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주로 밤에 하는 거죠. 낮에는 기공을 닫아서 생리 활성을 되도록 줄이는데요. 그거는 보통 햇빛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한 활동이에요. 보통의 일반 식물들은 이런 산소 동화작용을 해가 있는 낮에 한답니다. 캠 식물의 외형적인 특징을 보면 큐티클층, 그러니까는 껍질이죠. 껍질 조직이 좀 두껍고 매끈해요. 그리고 작고 원형의 통통함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물을 싫어하고요. 잎이 퇴화되거나 채소화되어 있어요. 또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공의 개수가 적고요. 그 다음에 강합성 세포가 주로 줄기에 많습니다. 잎이 아닌 줄기예요. 그리고 높은 일교차에 적응을 잘해요. 햇빛과 건조를 좋아하고 물을 싫어한답니다. 윤이 나거나 뾰족한 잎, 그러니까 선인장으로 따지면 가시겠죠? 그리고 솜털 등이 있어서 습기 있는 작은 공간을 형성하고 또 공기의 흐름을 줄여주고요.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사막의 경우는 낮에는 5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일교차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선인장들이나 다육식물들이 얼마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또 우리가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에 산세베리아나 금전수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엄청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처럼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도 그런 다육식물류가 잘 자라는 이유는 토양의 비밀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많이 내리는 비도 동남아 지역을 보면 물이 한꺼번에 잘 빠지거든요. 배수가 잘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세베리아나 다육식물들을 심을 때 우리가 다육흙, 그러니까 모래 같은 것들을 섞어서 심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보통 다육식물을 일반 화분에 심을 때 우리가 그 배양토를 모래 1, 흙 1 비율로 심거든요. 이거는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배수를 용이하게 하면 물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줘도 식물이 살아남을 수가 있답니다. 네, 지금까지 다육식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다육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벽 장식 액자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려고 하는 다육 액자는 벽면 녹화의 일종이에요.
이러한 벽면 녹화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도시에 필요한 것으로서 도시의 소음과 상승하는 온도 그리고 오염된 공기의 정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식재된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자면 고속도로의 차음막의 담쟁이 넝쿨과 건물 벽면의 담쟁이나 넝쿨성 식물을 식재한 것들이에요. 요즘에는 실내 인테리어로도 벽면 녹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관공서나 학교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서 활동하는 곳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지만 이런 벽면 녹화 방식으로 다육 액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재료인 다육이 다 받으셨나요? 네, 이렇게 다육이를 준비해서 제가 다 머리만 따가지고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보내드린 재료는 다육이, 그 다음에 액자, 랜솔, 그 랜솔 쑤시는 쑤시개, 그 다음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종이컵, 그리고 실리콘 장갑이에요. 랜솔은 점성이 있는 배양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 성분은 피트모스와 제올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다육 액자 만드는 순서를 볼게요. 먼저 실리콘 장갑을 껴주시고요. 그리고 다육이를 정리해 줍니다. 밑부분, 랜솔 흙 부분에 들어갈 밑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한 잎들, 제거할 잎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랜솔을 반죽해 줍니다. 랜솔 2에 물 1의 비율이에요. 준비된 액자에 랜솔 적당량 2분의 1 정도를 붙여줍니다. 포인트로 센터에 넣을 큰 다육이 하나를 정해주시고 색상과 크기 고려하여서 위치를 미리 정해주세요. 그리고 보내드린 쑤시는 막대를 이용하여서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육이를 꽂고 그 주변을 다지기를 해줍니다. 랜솔이 마를 때까지 4에서 10일 정도 그늘에 놓아둡니다. 다 마르면 벽에 걸어둡니다. 걸고 나서 물을 줄 때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물을 주시는데요. 흙에 젖을 정도로 충분히 줍니다. 네, 일단 랜솔과 다육이 정리가 끝나셨으면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다육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네, 공선생님은 다시 카메라로 찍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솔을 이용한 다육이 아트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재료를 보시면 자, 이렇게 다육이가 소복하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다육이한테 영향을 준 흙이에요. 근데 얘는 살짝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흙에다가 점성을 띨 수 있는 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물을 얼마나 섞어요, 선생님? 물은 이 랜솔 2대 1 물은 1 정도 랜솔 양의 반 정도만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부터 반이라 생각 다 부어주지 마시고요. 적당히 부어줘 가지고 반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반죽을 밀가루 반죽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반죽해 주시면 돼요. 꽉 누르시면 살짝 물기가 나오는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저는 한 양을 다 넣었는데요. 그 반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액자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육이 액자를 만들 건데요. 이거는 여기다 놓고 여기 있는 게 있고요. 제가 보내드린 게 가운데 있는 게 있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놓고 여러분께 보내드릴 때는 이거를 이렇게 다 박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요 랜솔 흙이 여기다 그냥 해도 붙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올록올록한 그 면에 닿으면 더 안 떨어지기 때문에 얘를 그렇게 했거든요. 살짝 그 면을 만들어준 거, 울퉁불퉁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여기다가 랜솔 흙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봉고하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나중에 여기서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지나면 굳어요. 그러면은 안 떨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꽂아 들어갈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시드잎 같은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작은 공간에 이 다육이가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네, 이게 얼굴만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밀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떨어진 다육이들은 모래 흙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다 또 짝을 맞는 거 아시죠? 자구가 생겨서 다시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살짝 포도송이처럼 늘어지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가지를 이렇게 꼭 찔러서 요 대가 좀 두꺼운 것들은 이게 몇 군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얘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럼 집어넣은 다음에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꼭 눌러주세요. 조심해서 잡아주세요. 네, 그러신 다음에 옆에를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흙에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또 붙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메인으로 꽂았어요. 이렇게 해서 씹고 이렇게 얼굴 큰 것들을 먼저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방향을 바라보죠. 그다음 이제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주변에 이제 색깔이 좀 틀린 걸로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식물들이 들어갈 때 좀 더 용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밀자핀을 만들어주고 이거 꽂아서 살짝 꽂아서 해주시면 이렇게 밀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줄기가 되는 거네요. 네네. 밀자핀이. 네네. 이렇게 줄기를 만들어 주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많던 게 다 들어가죠. 더 액자 화면을 꽉 차게 하려면 렌소를 크게 발라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렌소를 크게 발라요? 밑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액자 전부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렇죠. 예, 한 10일 정도면은 마를 거예요. 흙이. 그 전까지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마르면 이제 여기 살짝 흙 위로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얘들이 충분히 먹고 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육이 렌솔 아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걸면 이쁘겠죠? 네. 완성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